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5일 10시 오전 10시 38분입니다. 금요일 오전만 되면은 한국 갤럽의 주간 여론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입니다. 오늘 지금 금방 발표된 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국정평가율이 작년 연말에 부정이 더 많고 긍정이 작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가 올해 들어와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신년에 들어오면 원래 행사가 많으니까 대통령이 집중적인 주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48%까지 올라갔다가 47%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발표하면은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하는 비율은 44%, 이번에 45%로 46대 45입니다. 이것은 막 긍정, 부정이 같다는 이야기죠. 비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인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46대 45 긍정 부정이 같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았다. 완만한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진다든지 그 직후에 김정은이가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이 평화 무드가 또 조성되면은 또 어떻게 변할지 미지수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그 국정평가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잘하고 있다 46, 잘 못하고 있다 45, 어느 쪽도 아니다 유보 4%, 응답 거절한 사람이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 전라도입니다. 74%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잘 못하고 있다가 가장 높은 곳은 대구 경북 60%,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57%입니다. 이것은 아주 좀 특이합니다. 충청도 여론이 좀 돌아서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충청도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충청도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 판도가 달라지는데 이게 좀 주목할 점입니다. 예컨대 부산, 울산, 경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는 49%인데 충청도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역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온다. 남성, 여성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잘못하고 있다가 49%인데 잘하고 있다. 여성은 잘하고 있다가 47%, 잘 못하고 있다가 42%. 그러니까 7%포인트 차이로 여성의 문재인 지지율이 호감도 지지율 또는 뭐 국정평가 이렇게 뭐 어쨌든 지지율로 지금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이 남성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7%포인트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상이 남성보다 좋다는 이야기죠. 연령별로는 잘하고 있다가 가장 높은 층이 30대입니다. 61%입니다. 두 번째가 40대입니다. 55%입니다. 그러면은 20대는 어떠냐? 20대는 잘하고 있다 49%, 잘 못하고 있다 39% 정도 됩니다. 20대 남자는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50대는 잘하고 있다 36%, 잘 못하고 있다 56%. 그 다음에 60대는 34%가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가 55% 이래 되는구만요. 직업별로는 뭐 기존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서 잘 못하고 있다가 57%, 자영업자들. 블루칼라가 잘못하고 있다가 50%, 화이트 칼라는 잘하고 있다가 55%. 화이트 칼라와 전라도가 이 문재인 지지율의 2대 축입니다. 가정주부 잘하고 있다 42, 잘 못하고 있다 46%. 학생 잘하고 있다 46, 잘 못하고 있다 45, 비등합니다. 무직자는 잘하고 있다 43, 잘 못하고 있다 44, 비슷하네요. 이 생활 수준에 따른 이 지지율 변화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상, 중상, 그러니까 잘 사는 층은 잘하고 있다가 51%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가 42%. 중간층에서는 잘하고 있다 48%, 못하고 있다 44%. 그런데 하층에 가면, 저소득층으로 가면은 잘 못하고 있다가 50%로 높습니다. 잘하고 있다 36%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이 좀 떨어졌는데 지난주보다 40%에서 37%니까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16%에서 18%로 2%로 올랐지만은 이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 만약 총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자유한국당은 아주 불리하게 된다는 통계죠. 아직도 무당층 마음을 안 정한 사람이 많아요. 항상 26%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잡느냐? 누가 잡느냐? 정의당이 7%나 됩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이 지지율이 18%밖에 안 되지 않는다. 18%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한때 11%, 작년 11월에는 11%까지 떨어졌다가 이 김병준 체제에서 18%까지 한 7% 올랐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당당하게 보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보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현재 한 26% 정도 됩니다. 나는 진보다 30%, 나는 중도다 26%니까 4분의 1, 우리 국민들의 약 4분의 1만이 내가 보수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이 체제는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체제를 지키겠다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40% 이상, 50%가 돼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말하자면 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게 보수층입니다. 그런데 밑이 저변이 불안하게 되니까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기우뚱기우뚱하는 세월로 비슷한 나라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전당대회, 2월 말 전당대회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당권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대표가 누가 되느냐 하는 이 경쟁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진로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안보 문제, 북핵 문제, 이거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 된다. 또는 자충수에 기대하면 된다. 또는 스캔들을 확대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 본 겁니다. 한국 경제는 너무나 튼튼했기 때문에 갑자기 뭐 망한다든지 경제 불황이 온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스캔들이 아무리 터져도 친정부 언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기관이 정권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옛날처럼 또 우파 정권 시절처럼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디서 승부를 걸어야 하느냐?
바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북한에 종속되든지 아니면 공산화될 수 있다. 즉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을 잃게 된다. 자유냐 죽음이냐, 자유냐 죽음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하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거기에 정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경제는 잠시 실속했다가도 회복할 수가 있지만은 안보가 무너지면은, 그리고 체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베네수엘라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물가 상승률 연간 1000만%가 되고 1000만%가 되고 지금은 대통령이 2사람이나 생겨가지고 내전 일보 직전으로 가는 것도 바로 베네수엘라판 주사파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차베스 마두로가 쿠바의 카스트로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국가 이익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상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절박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래야 국민들이 자유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명칭대로 자유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굴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은 사소한데 목숨 거는, 또 사소한데 목숨 걸어가지고 표를 달라고 하는 이런 판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판으로 들어가서 대중과 어울리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나라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자유냐 죽음이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18%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극적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는 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큰 정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 상황을 뭐 경제 문제나 이걸로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경제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